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의 특징에 대해 배울 겁니다. 먼저 전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먼저 파동의 구조에 대해 새로이 배웠습니다. 횡파에서 마루와 골을 찾고 파장과 진폭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배웠습니다. 파장은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진폭은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이 반복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1초 동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횟수를 세어 진동수를 측정해 보았죠.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측정해도 된다는 걸 알겠지요. 파동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가로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진동수를 측정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종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이 진행하게 되면 용수철이 빽빽하게 되는 부분을 미, 듬성듬성하게 되는 부분을 소라고 하고 밀의 중심에서 다음 밀의 중심까지 거리가 파장입니다. 물론 소인 부분을 측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진폭의 경우 매듭이 움직이는 구간 거리의 절반값이죠. 밀하거나 소한 부분이 1초에 몇 회 반복되는지 세어 진동수를 측정하거나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주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파의 형태로 파동이 전달되는 것 중 하나인 소리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 더빙 파일을 만드는 동안에 선생님 귀에는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음악 소리와 주방에서 어머님이 점심으로 떡볶이를 만드시는 소리가 들려요. 때로는 아랫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휴대폰에서 메시지의 알림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소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각이 자극되었을 때 어떤 소리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목소리도 일종의 지문입니다. 비슷한 목소리는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동일한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가수를 모창하는 일반인 참가자들을 선발해서 진짜 가수와 노래의 소절을 나눠 부르게 하고 진짜 가수를 맞추게 합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게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우리는 다시 이 소리라는 것에 과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소리를 파형으로 보여주는 오실로스코프 어플을 이용해 소리를 눈으로 볼 거예요. 파형의 형태가 횡파처럼 보인다고 해서 소리가 횡파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소리는 종파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보이는 이미지는 소리의 크기를 진폭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파장의 길이로 나타내어서 우리가 소리를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리는 종파입니다. 오실로스코프 화면 옆에는 소리 굽쇠가 있습니다. 이 소리 굽쇠를 고무망치로 때리면 소리가 나겠죠. 소리 굽쇠의 소리와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연관지어 보세요. 소리 굽쇠를 살짝 때려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화면에서 소리 파동의 진폭이 짧게 나타납니다. 소리 굽쇠를 세게 때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까보다 더 큰 소리가 나면 오실로스코프에 그려진 파동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진폭이 커졌네요. 소리의 크기가 다른 두 소리의 파동을 동시에 비교해 봅시다. 소리 굽쇠를 약하게 때리면 작은 소리가 나고 세게 때리면 큰 소리가 났지요. 두 소리의 파형을 보면 진폭이 확연하게 다르지요. 작은 소리는
진폭이 짧고 큰 소리는 진폭이 크네요. 우리 파동의 형태에서 진폭 말고 또 어떤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파장이지요. 아니면 굳이 길이를 재지 않아도 보이는 화면 속에 골이나 마루의 개수를 세어 진동수를 비교해도 되겠지요. 소리가 작든 크든 골의 개수가 9개 정도 있네요. 진동수가 같다는 건 같은 높이의 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서에는 다른 음을 내는 소리 굽쇠를 때려보고 두 소리 굽쇠의 소리 파형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실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우리 학교에는 한 종류의 소리 굽쇠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음을 내는 소리 굽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방금 들어본 소리보다 높은 음을 내는 소리 굽쇠의 모양을 예측해 보세요.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면 두께가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정답은 실로폰에 있습니다. 아, 혹시 요즘 친구들은 자이로폰이라고 불러야 알아듣나요? 자이로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지요. 한마디로 짧은 금속판이 더 높은 음을 냅니다. 그래서 소리굽쇠도 높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더 짧았겠지요. 아무튼 우리 학교에는 다른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없는 관계로 리코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코더 등장. 선생님도 리코더를 산 이후로 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잘 따라와 준 리코더 덕분에 이렇게 교과서가 요구하는 수업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좋네요. 물건을 잘 버리시는 엄마의 눈을 피해 용케도 살아남은 소중한 리코더. 선생님처럼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늘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해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면 헛소리 말라며 다음은 널 버릴 차례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방금 어머니께 리코더를 안 버리길 잘했다며 이렇게 언젠가 쓸 일이 있어서 내가 물건을 버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조만간 리코더를 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왕년에 어떤 곡이든 리코더로 연주할 수 있었다는 리코더 신동의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세기로 1옥타브도와 2옥타브도를 리코더로 불러보았습니다. 동일한 세기로 불었으니 소리 크기는 거의 비슷했겠지요. 그래서 진폭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음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파장이나 진동수가 다르게 보이겠지요. 낮은 음의 파형이 훨씬 느슨하게 그려져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넓고 높은 음보다 한 화면에 나타나는 개수도 작네요. 소리 굽쇠와 리코를 통해서 같은 음으로 다른 크기의 소리를 낼 때와 같은 크기의 소리로 다른 음을 낼 때 파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실로스코프 어플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귀에 다양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소리의 파동이 달랐기 때문이네요. 이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28쪽을 봐주세요. 공기가 진동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소리, 즉 음파라고 합니다. 소리 분석 프로그램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의 특징을 관찰해 봅시다. 소리 굽쇠를 약하게 두드릴 때와 세게 두드릴 때 파동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까요? 약하게 두드릴 때는 짧은 진폭의 파형을,
세게 두드릴 때는 이보다 긴 진폭의 파동을 그리면 되겠네요. 대신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높이의 음이기 때문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게 그려줘야 합니다. 선생님을 따라 교과서에 그려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파동의 진폭입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교과서에서는 고무망치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리코더로 대신 확인해 봤지요. 높은 음은 낮은 음보다 파형이 조밀하게 그려졌습니다. 간단하게 교과서에 표현해 볼까요? 낮은 소리의 파동을 그리고 높은 소리는 그보다 더 조밀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지요. 동일한 크기의 소리이기 때문에 진폭은 동일하게 그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파동에서 파장의 길이, 즉 진동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두 악기의 동일한 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폰과 리코더로 동일한 세기로 1옥타브 도음을 연주할 때 어떻게 파동이 그려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둘 다 파형이 잘 보이는 순간을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가 다른 순간이라서 진폭은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둘 다 동일한 음이기 때문에 화면에 11개 정도의 마루가 보이네요. 즉, 진동수가 유사한 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서 우리 귀의 리코더 소리와 자이로폰 소리로 구분되어 들리는 것일까요? 바로 파의 모양, 파형입니다. 마루나 골에 갈라진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귀에 다른 악기의 소리로 인식되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교과서에도 그려봅시다. 진폭과 파장은 거의 비슷하게 그려주고 선생님의 그림을 참고하여 마루와 골이 갈라진 모습만 다르게 표현해보세요. 사실 리코더와는 다르게 자이로폰 소리는 실제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휴대폰 악기 어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스마트폰 악기 어플로 다양한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어플의 악기 소리들도 악기마다 다른 파형이 그려질까요? 다양한 악기 소리로 1옥타브 도음을 듣고 있습니다. 악기 소리가 바뀔 때마다 파형도 달라지네요. 정말 파동이 가지고 있는 진폭, 진동수, 모양으로 우리가 소리를 구분하는 게 맞나 봅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정리하기를 확인해 볼까요? 정리 1번.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파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번.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의 파동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파장이나 진동수를 이용해서 답해보세요. 3번. 같은 높이의 소리를 다른 악기로 연주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리의 크기, 높이, 음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